리만의 복수해석 시간 돌아왔고요. 다들 너무 잘 해주고 계세요. 이제 좀 누리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별거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한 주 중에 적어도 한 번 정도 그냥 미분형식 가지고 이거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걸 구체적인 거 가지고 생각해보는 이런 경험 자체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는 좀 아마 좀 안 해보셨던 그런 것들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수학에서 보통 이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런 거에 집중하기가 좋지만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한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게 좀 얼핏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보기가 초심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 보상들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보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불편함 쪽으로 더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냥 어떤 팩트들 그냥 이제 GPT가 알려주는 선에서 이제 알고 넘어가자 그런 것들 말고요. 좀 더 파고들어서 계산하는 거, 좀 더 파고들어서 직관하는 거, 좀 더 파고들어서 약간 나만의 어떤 관점에서 이런 욕망들을 공감하는 거 그런 거에서 애를 쓰시기를 원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그냥 렉처로 그냥 제가 아는 것들 그냥 들어본 거 전달하는 거를 단순히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큰 어떤 체계는 있지만요. 괜찮으시죠? 그 오늘 제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막판에 이제 김나원 선생님이 올려주셨던 이거 뭐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 되게 이제 불편한 들 중요하잖아요. 일단 스트레오그래프 프로젝션 이거 자시고 일단 뭐냐. 리만이 이런 거 왜 굳이 복수세 보려고 한 거냐. 약간 그런 건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자체를 가지고 어떤 매니폴드를 이제 덮고 뭐 적분 실제로 계산하고 다 오케이인데 또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 관점들을 좀 이제 제가 단톡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분계라는 대수계의 관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리만의 입장으로 돌아갈 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노트들이 튀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쉬운데. 일단은 적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리만은 지도 교수가 둘이 있었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우스예요. 제가 이제 어지간하면 아마 이제 쪽에 포커스를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가우스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가우시안 이제 펑션 제가 가우시안 덴시티라고 보통 불리우는 그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론 쪽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너무나 이제 많은 업적들을 남겼고 그리고 당시가 그게 19세기였고요. 당시의 어떤 상황이 그래서 어떤 해석하기 태동하던 시기였었어요. 시기 자체가. 그래서 입실론 델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던 시점이었고 어떤 위상수학의 어떤 원형들이 이제 어떤 이제 생각들이 출발하던 그런 시점이었지만 근데 이제 약간 역사적인 거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이거 가우스 시절이랑 비교해 보면 근해 공식의 발달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실질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근해 공식들을 푸는 건 훨씬 더 오래전에 발달을 했었던 거였고 지금 오늘날의 언어로 약간 대수기하적으로 셋업이 돼서 그렇지 많은 것들은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적어도 이제 리만이 한 거는 어떤 거였냐면 가우스랑 구분점에서 보는 측면이에요. 어거스티 코신의 복수 해석학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나온 이제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다 같이 이제 결국 욕망을 공감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리만은 리만 적분을 도입해서 리만 적분으로부터 리만 적분 도입한 거는 타당해요. 왜냐하면 19세기에 당시에 엄밀한 해석하기 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거는 근데 사실 리만 적분이 저는 목적이었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리만 적분을 가지고 리만 기하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내서 이게 수론에 적용이 되어지는 그 세계관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리만의 업적이라고 아주 나이브한 센스에서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제 생각에는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케플러 문제였어요. 케플러 문제가 행성의 궤도에 대한 얘기예요. 물리 쪽에서.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셋업이 되냐면 제가 이거 그냥 팩트 정도로만 이거는 얘기를 해서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GPT 선에서 대화들을 하신 다음에 서브스타일 얘기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천체 문제에서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타원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직관적으로 타당하죠. 타원 궤도를 따라서 기본적으로 움직여서 이 궤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 궤도를 계산하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당연히 적분으로 생길 거잖아요. 이거 아크랭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말되죠? 그러면 형태가 내부 인테그랜드가 유리함수로 떠요. 죄송해요. 제가 말 정확할게요. 분모 분자가 있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뜨고요. 이 의미에서 유리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모가 루트가 붙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 부르는 어떤 그 타입들이 있긴 한데 소위 말해서 타원적분이라고 불리우는 게 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는 어떤 결국 토러스랑도 관계가 있어지는 얘기로 케플러의 어떤 그 천체 운동에 대해서 행성 궤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욕망은 어떤 거였냐면 그 아크랭스를 타원 기준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게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해석학이 발달하고 있는 시점이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치환을 잘할지 혹은 이것들을 기술하는데 어떻게 언어들을 잘 써볼까 물론 리만도 컨트리뷰션 있죠. 적분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명명백백한 컨트리뷰션 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그랬을 때, 그, 제 개인의 생각에는 리만의 그러니까 이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리만의 한 명의 팬으로서 그 어떤 갖고 있는 관점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루트 안에 있는 모시기 분의 1 인테그랄을 취해줘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디그리가 2나 3인 거를 보통 타원적분이라고 불러요. 괜찮으시죠? 그랬을 때 가장 이제 쉬운 경우가 1 빼기 x 제곱의 경우예요. 그래서 1 빼기 x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분의 1에다가 적분하면 다들 이제 너무나 이제 현재 미적분에서 웰론으로 배우고 있는 게 치환적분을 써가지고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크 사인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물론 뭐 플러시 뭐 이런 것들 뭐 갖다 치고요. 뭐 괜찮죠. 그랬을 때 리만의 관점은 어떤 관점을 택하냐면 그럼 근데 지금 이 계산들을 하셨을 때 어떤 관점을 기본적으로 택하냐면 그냥 치환적분이 잘 되는 경우잖아요. 시한적분이 잘 되는 경우인데 결과만 놓고 봅시다. 지금 저희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원적분 방정식을 적어보면요. 타원적분 방정식의 기본적인 폼이 y 제곱은 4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꼴로 적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y에다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말 생략하고요. 루트 안에다가 4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꼴로 적으면 알아듣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 타원적분의 분모로 쓰는 거예요. 알아듣겠나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있는 게 그 어떤 그 쿼드레틱이나 큐빅까지 허용하는 게 기본적인 타원적분의 형태여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그 4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컨벤션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냥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 정도 이펙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 요 형태가 큐빅 폼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가 그 어떤 폼인지 조금 더 의미를 해보면 근해 공식이랑 상관이 있어요. 왜 근해 공식 상관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이 지금 이제 그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갈 때 하나는 체인저 베리어블 해가지고 날릴 수가 있어요. 최고차항은 못 날려요. 최고차항 자체는 그 당시에 핵심 특징, 그냥 체인저 베리어를 해주면 하나는 아래, 그 하나는 깔 수 있는 그 중에서 두 번째 거를 그냥 단순히 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단순 체인저 베리어블이라서 특수한 정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일반적인 큐빅 폴리노미알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 알아듣겠죠? 그래서 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이제 행성 궤도에 대해서 그 계산을 그 행성 궤도 그거 알고 싶은데 되게 단순한 정말 그걸 알고 싶은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루트 안에 3차가 들어가는 거의 형태를 적분하는 거가 필요했고 그럴 수 있었겠죠? 물리학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가장 쉬운 걸 2차인 경우를 보니까 1 빼기 x제곱의 루트 쉬운 거 보니까 아크 사인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의식에서 리만은 출발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모티베이션 파트가 혹시 납득이 좀 가나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수학적 모티베이션이에요. 나 이거 적분 어떻게 계산함? 그냥 단지 문제는 뭐였어요? 그 엔티데리티브를 몰라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예요. 알면 그냥 끝인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테일러 급수로 기본적으로 전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급수도 당연히 들어오고 이런 것들 맥락이겠지만 리만이 여기서 택한 기본적인 관점은 어떤 관점을 택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욕망을 공감하게 됐을 때 다시 생각해봤을 때 이게 무슨 건지 공감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지침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다 각자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리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리만은 거기서 이걸 어떻게 바꾼 거냐면 x랑 y를 복소수로 바꾼 거예요. 리만이 했던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모에 들어가는 루트 안에 4x 3승 더하기 x 플러스 b꼴이 있었을 때 a, b는 실수로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거 자체를 y라고 놓으면 알아듣겠죠? 분모 형태를 y라고 놓으면 형태가 우리가 아는 정확하게 타원 곡선 방정식이 나와요. y 제곱은 4x 3승 플러스 x 플러스 b가 나와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오히려 이 모티베이션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서 토로스에서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예요, 사실은.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부터 관찰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그냥 그런 것이죠. 케플러 문제에서 나왔다. 할 말 없잖아요. 그냥 형태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냥 네이처예요. 그냥. 자, 그랬을 때 리만이 생각을 했던 포인트는 이거를 복소수로 보자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럼 이거 왜 복소수로 보는데
S2와 관련을 지어서 왜 우리가 그거 안에서 하필이면 S2를 보는데 이거랑 관계를 지어서 생각하는 게 다랑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하는 말들이 좀 전달이 될까요? 자, 그러면 그 이게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만이 어떤 했던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리만의 박사학위 논문이 리만 공면론이에요. 컴플렉스 펑션 티어리라고 이제 불리우는 거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어디에서 리만 서비스 티어리라고 불러야 되고 정확하게 그거를 위해서 리만은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를 도입한 거예요.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생각의 원형은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 근데 하는 말들 다 충분히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떠들게요. 그러면 뭐를 이해하고 적어도 저희 뭐를 이해하고 싶냐면 복소수를 도입함으로써 지금 이 루트 형태의 함수를 다루는데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는 거가 설득이 되어야 돼요.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가나요? 일단은 이거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어떤 이제 3차 이거 일단 좀 복잡하니까 일단 그거 좀 치우고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거를 실변수로서 적분을 다뤘던 관점 대신에 복소로 이렇게 도입하게 될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는 거가 본인이 공감이 안 갔으면 했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그 말로요. 이 추적이 이해갔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루트 안에 있는 형태를 가장 단순한 경우로 생각해 보죠. 그러면 루트 안에 넣는 함수의 가장 단순한 경우가 뭐겠어요? 묻는 겁니다, 질문. 지금 y equal root of something이라고 할 때 저희가 이게 이 형태를 복소수로 바꾸는 게 타당한지를 알고 싶어요. 적어도 관점을 갖고 직관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루트 안에 있는 함수 중에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진짜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걸 생각하시는. Z 제곱을 넣으면은 그냥 제곱도 좀 Z가 나오죠. 어려워요. 제곱하면 그리고 루트 씌우면 루트가 씌잖아요. 오히려 좀 애매하고. 진짜 쉽게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함수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럼 그냥 G를, 아니, C는 정말 아무 성의가 없는 그냥 상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G를 넣을 것 같아요. 네, G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네. 저는 그냥 다시 X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복수를 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Y는 루트 X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실변수 함수 기준으로 너무나 그 무리함수가 이제 그 루트, 제곱근 함수 중에서 이게 가장 쉬운 경우일 테니까요. 혹시 이거 동의하시죠? 이것부터 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루트 x분의 1 적분 뭐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고민할 필요 없음.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은 그 지금 그 여기서 만약에 루트 x분의 1의 적분과 루트 1 빼기 x제곱분의 1의 적분이었으면 이거는 잘 되는데 그다음부터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타겟책이 필요한 상황. 알아듣겠죠? 그 트리비얼한 케이스에서 그냥 되는데 그 연장해서 안 되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1 빼기 x제곱만 하더라도 뭔가 어떤 그래도 조금 비자명한 센스의 치환은 들어가는 정도긴 하잖아요. 좀 약간 그 정도 센스. 그러면 여기서 y는 루트 x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x랑 y를 복소수로 바꾸는 거를 고려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는 아주 그냥 나이브한 상상으로서 그렇게 한번 도입을 해보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y는 루트 x에서 지금 여기서는 x랑 y가 이번에는 다 그냥 복소라고 하고요. 그냥 일부러 g라고 제가 안 부를게요. x랑 y라고 여전히 부를게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x랑 y는 복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가끔 채널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떠든 적이 꽤 많아서 이게 복소수로 바뀔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뭐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정의가 잘 그냥 되나요? 일단 우리가 함수를 그 생각하면 웰리브를 좀 실수에서는 따져야 돼요. 네, 말씀하시죠. 그냥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양수 하나 뽑으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제곱분의 정의를 소수는 뽑는 무시하면 게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왜 애매해지죠? 수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이건 해보려고 합시다. 이제 구체적인 세팅이 됐으니까요. 또 다른 생각들, 의견들. 제곱근 중에서 이제 걔들을 선택할 기준이 없지 않나요? 복수수에서? 정확하게 맞는 말이요. 지금 이게 나중에 혹시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중에 지금 이 웰디파인이 깨지는 이유는 제가 단어 정확하게 쓸게요. 모노드로미 그룹 때문이고요. 미상수학 언어로는 그리고 대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갈라 그룹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이펙트가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y는 루트 x. 일반적으로 모노드로미 그룹과 갈라 그룹은 다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레벨에서는 지금 다 예시들 레벨에서는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컴팩트 리만 서비스에서는 같아요. 자, 어쨌거나 y는 루트 x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말로 씨부리고 수긍이 안 가시면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x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라는 건 복소 평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폴라 코디네이트 택하죠.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매그니튜드가 존재하고 동의하시죠? 그리고 앵글을 저희가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로 레디안으로 정의를 선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말이 되는 건 오일러 포뮬라가 있으니까 E2D I 세타를 선언하는 게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고 할 때 그때 세타에다가 EN 파이만큼 도는 것들의 이펙트가 중의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을 택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X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는 방식은 그거의 매그니튜드는 아무 중의성이 없어요. 논 네거티브 리얼 넘버니까 그냥 끝. 이거는 그냥 루트 씌우는 거에 대한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E to the I 세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정확히 들어가면 E to the I에다가 뭐가 곱해지는 거예요? 세타 플러스 2K 파이가 들어가요. K는 임의의 정수예요. 이렇게 들어가야만 돼요. 이 말이 혹시 이해가 가나요? 이거를 X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Y예요. 왜냐하면 y는 지금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루트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r 곱하기 2 to the i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한번 어떤 문제가 생긴지 생각해 보세요. r을 루트 씌우는 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루트 r 끝. 근데 2 to the i 세타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2로 나눠줘야 돼요. 파워에다가. 그러면 2로 나누면 세타는 2분의 세타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뭐 문제가 없는 거라 문제가 혹시 되는 게 보이세요? 2k 파이도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앵글러 이펙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Y의 입장에서는 X는 똑같아요. X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Y의 입장에서 함수의 아웃풋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 to the I 곱하기 2분의 세타 더하기 뭐가 붙어요? K 파이가 붙어요. 이 K 파이가 아니에요. I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이 파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파이여야지 한 바퀴를 온전히 돌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곱근의 이펙트가 보이죠. 제곱근이 정확하게 이중 제곱근을 하고 있으니까 절반이 깐 거예요. 다른 제곱근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응돼서 까일 뿐이겠죠. 말 알아듣겠죠? 그거에 가장 쉬운 경우로서 이중제곱근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나중에 이 관점에서 그 내용 식을 뜯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들 2차 방정식은 다 너무 잘 알지. 루트 하나 붙잖아요. 2차 방정식. 3차는 루트의 루트가 붙어요. 4차는 루트의 루트의 루트가 붙어요. 지금 보시는 관찰은 그것들로 확장해가지고 보는데 그게 루트가 다 이중제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내가 루트가 붙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저도 그 구체적인 형태를 트래킹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뭐 전혀 외울 생각은 없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알아들어서 생각하고 그럼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y는 루트 오브 x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제곱근 함수는 실수 함수로서는 웰디파인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x를 하나 정할 때마다 y가 하나씩 정해져요. 아무 스트레스 없었는데 이거를 복소수로 지금 x를 복소수로 바꾸게 되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응돼서 y도 복소수로 바뀌어요. 이것도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요. 근데 문제는 y가 유일하지가 않아요. 이 말이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직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Y의 입장에서 X는 똑같은 X예요. 이걸 몇 바퀴 돌든지 간에 똑같은 X죠.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이펙트를 보려면 복소수를 봐야 돼. 지금 실수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알아듣겠죠? 복소수를 적어도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관찰은 Y는 루트 R 곱하기 2 to the I 곱하기 2분의 세타?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곱해져야 돼요. 뭐 곱해져야 되냐면 2 to the I의 K파이가 붙어야 돼요. 이건 실제로 뭘 하는 거냐면 180도씩 돌리는 이펙트예요. 상상해 혹시 가시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루트는 그냥 사이즈 조절은 그렇다고 치죠. R이라고 하는 게 대충 1보다 크다고 하고 이거 뭐 줄었다. 크기 줄어드는 건 오케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다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지금 논제로 뭐 컴플렉스 원목 기준 뭐 이런 트리비얼 말들 당연히 그렇다고 하고요. 말 알아듣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하는 말이 전달이 됐죠? 그래서 약간 이제 욕망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케플러의 천체 운동을 서술하기 위해서 루트 안에 큐빅이 들어가는데 폴리노미알 디그리 3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핸들할 방법을 알기 위해서 복소수를 도입했어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복소를 가지고 해볼래.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를 알기 위해서 루트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일단은 가장 쉬운 원형인 그냥 단순히 리니어 디그리 그중에 제일 쉬운 거 그냥 아이덴티를 도입해가지고 보기 시작해요. 이거 그럴 수도 있겠죠. 약간 사이언스를 하는 태도로서요. 혹시 이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도 어떤 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는 거냐면 수학도 어떤 의미에서 매스메리컬 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실험이 있고 그 실험을 가지고 이게 타당하면 거기서부터 이론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인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배우면서 납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알려져 있는 체계를 그냥 라인 바이 라인 따라가는 거랑 다른
다른 층에서 사실 이런 이론들이 어떤 이제 그 욕망대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욕망대로 공감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 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루트 x에 대해서 자르려고 했을 때 y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뜬다. 여기까지는 바꿀 수 없는 논리가 가르쳐주는 관찰이에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리만도 이 관찰을 했어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죠?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은 이렇게 폐기를 할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갈로아랑 아벨을 전혀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저는 이거 진짜 트리비얼한 웍이에요. 솔직히 정말 저는 정말 트리비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날의 그냥 저널 기준으로는 A급에도 못 들어가요. 제 정말 솔직한 생각은요. 진짜 트리비얼 그 잡채. 정말 솔직한 생각을 그래요. 근데 그 리만의 그 생각은 여기서 제 생각이 대부분의 생각을 어떻게 할 것 같냐면 그거 뭐 정이 잘 안 되네. 아, 몰라. 집어쳐. 대부분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거 정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뭔가, 이거 잘못된 길일 것 같아. 이럴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을 것 같거든요. 정서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일단 거기서 안 놨어요. 포기 안 했어요. 그 시점에서. 자, 포기를 안 하고, 이게 말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리만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에요. 이 생각.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라는 개념은, 사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멀티밸류드 펑션. 뭔 말도 안 돼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인풋 하나당 아웃풋은 한 개여야 돼요. 이게 함수예요. 멀티밸류드 펑션. 이런 말장난하면 안 돼요.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벡터 밸류드도 아니고. 이건 뭣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웰디파인이 깨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혹시 말이 동의가 되나요? 멀티밸류 말 이렇게 바꿀 거면 우리가 수학을 왜 해요? 그냥 정의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것상 아무 앰비규티 없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자, 약간 그런 점에서 사실 또 여기서 지금 물리 쪽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제 수학 논문과 물리 논문이 구분되어지는 한 가지 중에 하나는 파이만의 패스 인테그랄이에요. 패스 인테그랄은 수학적으로 왜 디파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쓰면 수학 논문을 못 써요. 근데 그게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약간 그런 거.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 사이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멀티밸류드 펑션 이 말은 용인할 수 없는 말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수학적으로 동의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미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y는 루트 x를 복수 컴플렉스 밸류 펑션으로 보면 펑션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근데 일단은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리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받아들입시다.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왜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레퍼런스에 언급하는 것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싱글 밸류드 펑션이 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됩니다. 그냥 펑션이 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는. 단순한 얘기죠. 자, 어떻게 하면 말이 될까요? 여기서부터 상상이 필요해요. 뭐 지식이 필요한 거라고 하긴 조금 애매합니다.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 될까요? 조금 더 얘기해 어, 주시죠. 상상대로 좀 취합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저희는 지금 집단지성이잖아요. 리만보다 나아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까 2의 i k 셋 파이에서 k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두 가지로 경우가 나뉘니까 C에서 생각하지 말고 C, 홀수에 어차피 홀수에 해당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뭐 C, 1 뭐 여기 모아두고 C, 2를 이렇게 하면은 뭐 C 평면을 두 개 만들면은 그냥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게 답이기는 해요. 제 생각도 리만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또 두 개 있네. 일단 두 개 있어. 일단 여기. 하지만 아직 결론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거기에 제 생각 한99 정도 간 거거든요. 1을 더 가야 돼요. 거기서. 자, 혹시 또 다른 생각? 근데 여기까지 생각 타당하죠?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다 보겠다. 그러니까 멀티밸류드라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욕망은 이해 가시죠? 이게 말되게 하고 싶어요. y는 지금 여러분 해야 되는 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y는 루트 x가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으로서 말이 되게 하고 싶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춥시다. 알아듣겠죠?
우리가 용인하는 함수의 정의는 인풋 한 개당 아웃풋 한 개여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일한 정의죠. 그 X로 매핑되는 Y들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줘서 그냥 같게 본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퀴valence relation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 라는 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두 분이 하신 말이 결국 같은 말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다 쓰여요. 이게 다 있어요. 이 정답 안에 이게 다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그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 레벨에서 계속 좀 생각을 합시다. 뭔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었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y는 루트 x가 컴플렉스 밸류 펑션으로 말이 되게 하고 싶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나온 게 일단은 각자 생각하자. 그리고 그 어떤 이퀴valence 릴레이션 같은 걸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관계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맞아요. 둘 다. 또 있을까요? 제가 어떤 업적을 천재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보편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냐면 인류가 보통 그 어떤 업적들을 쌓아가는 게 되게 리니어하게 쌓는 면이 있어요. 어떤 벽돌들을 쭉 쌓아나가면 이 벽돌이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어떤 디벨롭이 되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그 이제 과학 쪽의 어떤 업적이라고 하는 게요. 그런데 일 개인이 갑자기 그 벽돌이 한 서너 개를 그냥 한 번에 한 개 쌓은 게 아니라 한 번에 서너 개를 쌓으면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거를 잘 관찰을 해가지고 아, 여기서 이렇게도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보편성을 갖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그 굉장히 많은 스텝을 한 번에 그냥 간 거를 이제 놓고 보면 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 약간 그런 거고 약간 그런 거란 말이에요. 혹시 괜찮죠? 뭔 얘기하는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필요 조건상 어떻게 하냐면 싱글 밸류 펑션이 돼야만 돼요. 필요 조건상.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이건 못 깨요. 이거 동의하시죠? 지금 어떻게 그걸 하게 할 거냐 이거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x가 지금 한 가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x가 지금 도메인이 지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컴플렉스 플레인 전체라고 일단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컴플렉스 플레인 전체니까 한 바퀴 도는 순간 문제가 되거든요. 이 생각이 이르겠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한 바퀴 돌면 안 돼요.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한 바퀴 도는 순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바퀴를 그러면 안 돌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연스러운 생각은 뭐냐면 도메인 리스트릭션.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그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브랜치 컷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 보통은 어떤 그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을 잡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커브이기만 하면 돼요. 목적은 한 바퀴를 못 돌리게 하는 것만 목적이에요.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곡선 하나를 쭉 찢어낸다고 생각하세요. 도메인 리스트릭션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못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돌아올 수 있는 그거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브랜치 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이 되어지는 포인트를 브랜치 포인트라고 불러요. 이게 가장 원형의 생각이에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나요? 뭔 소리 하는지? 그래서 가장 쉽게는 컴플렉스 플레인을 준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리얼 엑시스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우측을 그냥 다 도려내요. 가장 단순한 생각이죠. 도려내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때 못 돌아와요. 그러면 실제로 더 이상 못 돌기 때문에 싱글 밸류드인 거가 문제가 없어요. 저는 계속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이게 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자연스러운 발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배우면 이렇게 배워요. 아,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로그 함수를 로그 오브 g를 생각하면 이게 로그 오브 앱솔 밸류 오브 g 더하기 i 곱하기 뭐 아그 세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그 생기가. 그래서 허수부에서 그 세타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로그 함수를 홀로 펑션으로 혹은 컴플렉스 어널리틱 펑션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브랜치 컷을 잘라야 돼.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로그 함수가 정의가 되어야 복소 지수 승이 정의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도 복수에서 제가 어거스틴 코시에 사실 수학이 이게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만도 이제 생각을 따면 여기까지 알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뭔 소리지? 그런데 이거는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논리상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함수의 정역을 제약을 가했다는 뜻이지 이거는 그 자연스러운 네이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정도의 정도죠. 물론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당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근데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정서가 있죠.
혹시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정호재 선생님의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루트 오브 x를 바라보는 거는 사실은 사인이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다 동시에 있는 거죠. 플러스 루트 오브 x로 생각해도 봐도 되지만 마이너스 루트 오브 x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두 개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는 브랜치 컷을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복소평의 브랜치 컷을 원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측을 리얼 엑시스를 논네거티브 리얼 엑시스를 쪼갠다고 할게요. 자른다고 할게요. 알아듣겠죠? 그러고 그냥 잡을게요. 그러면 그렇게 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함수값을 기준으로 값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동의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두 개가 다 있고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브랜치드 컷으로 잘라낸 컴플렉스 플레인 두 개가 존재하고 그 각각들의 함수값이 하나는 루트 x가 되는 상황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상황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싱글 밸류가 됐다고 전제라고. 무조건 그 값을 그렇게 사인을 정해놨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뭔 소리인지 전달됐죠? 자,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냥 말 된 말이고, 그럼 이 각각 예를 들어서 루트 x가 된 거는 예를 들어 한 바퀴, 세 바퀴, 다섯 바퀴, 마이너스 1바퀴 반대로 돌린다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한 1, 3, 마이너스 이렇게 홀수번만큼 돌리는 것들은 같은 거가 될 것이고, x 기준으로. 그리고 짝수번만큼 돈 것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대 수학의 언어로서 이제 추상하게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이퀴valence 클래스가 사실 이제 그 안에 뭔가 개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끼리가 이퀴valence 클래스죠. 사실 각각이. 홀수만큼 회전하는 거, 홀수 수만큼 이제 짝수 번만큼 회전하는 거, 짝수 번만큼 회전하는 거. 그것끼리 지금 같게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함수값 기준으로. 자, 여기까지도 사실 제 생각에는 저도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잘 관찰을 해가지고 시간을 들이면 그렇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거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부터 더 가야 돼요. 자, 그 한 스텝, 이게 진짜 one step furth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뭐냐. 지금은 이제 옛날 만화이긴 한데, 옛날에 제가 이제 10대 때 좋아했던 만화 중에 바람의 검심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람의 검심이라는 이제 만화를 보면, 그 이제 주인공이 이제 불살의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니까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제 시대가 바뀐 다음에 개과천선에서 나는 그 누구도 죽이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간 그런 건데, 근데 그 불살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하도 왼수가 많아가지고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좀 힘에 부쳐가지고 다시 자기 스승을 찾아요. 원래는 이제 스승이 네 힘은 너무 세니까 그 이제 그런 데 쓰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막상 이제 어린 시절에 나가가지고 그 이제 대형 살인마가 된 다음에 이제 본인의 삶을 어떤 참여한 약간 그런 만화거든요. 근데 스승을 다시 찾아가서 그 남은 마지막 비기를 가르쳐 달라. 못 배우고 하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기를 이제 배우고 그걸로 이제 끝까지 이제 우려먹고 이제 만화가 끝이 나는데 이제 그 비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거기서 이제 비천어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그 마지막 최종 비기가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1인 전승이 되어지냐면 스승이랑 싸워서 둘 중 하나가 죽는 거가 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스승이 어떤 걸 하냐면 그 이제 거기 만화에서는 구두룡섬이라고 부르는데 그 급소 9가지를 동시에 공격을 하는 이제 이제 기술을 스승이 써요. 그러면 이 기술은 절대로 회피도 불가능하고 절대로 막는 것도 불가능해요. 모든 고수를 동시에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에 맞아서 뒤지든가 아니면 깨던가 이걸 어떻게 깰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룰이. 그래서 거기서 깨는 룰이 뭐냐면 스승보다 빨라야지만 깰 수 있어요. 그래서 발도술로 단 일격을 스승보다 빨라야 되는데 실제로 스승이 모든 의미에서 이제 스펙이든 내공이든 다 높아서 오직 거기서 빠른 방법은 뭐냐면 사선에서 한 발을 딱 더딛는 거가 실제로 그 비계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걸 거기서 이제 그 만화에서는 천상용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한 발을 내딛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딛는 그 시점에서 거기서 이제 그 만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자신이랑 그 같이 했던 그 동료들과 그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해요. 그 이제 정이 들었던.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나 같은 어떤 그 사람은 죽어도 싸다 이거였는데 그 자기 네이버들 동료들을 보면서 난 아직 여기서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기서 내딛는 게 그 한 발을 내딛고 그 비기를 배워요. 이 한 발. 약간 저는 이게 어떤 수학적인 정서랑 상관이 있냐면, 이게 수학하다 보면 이것도 기본적인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정도면 했으면 이게 이제 한계선이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게 오리지널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논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지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멈추면 뭐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팅이 루트 X에서, 그러니까 리만도 똑같았을 거예요. 실제로 제 생각에 이게 관찰이 전부예요. 다음에 토로스 확장 그냥 되고, 엑서사이즈는 풀어야 되지만 그냥 돼요. 생각은 똑같기 때문에. 루트 X에서 브랜치드 컷으로 잘라져 있는 평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각의 함수값들이 사인이 반대가 돼서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서는 뭐냐면 어쩌라고요. 수학적으로 말이 되죠. 근데 어쩌라고. 여기까지. 여기서 딱 한 스텝 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의 목적은 루트 x라는 함수가 싱글 밸류드 펑션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함수가 싱글 밸류드가 돼야 되니까 정역을 찢어버린 거예요. 논리상 그래야 되니까. 알아들었죠. 근데 그거는 말되게 하려고 찢은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냐면 안 찢고 싶어요. 찢은 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한 이펙트잖아요. 네, 그 복소수를 도입하게 되면 좋은 점이 약간 무한정까지 하면 구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찢었을 때, 지금 무한점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전 지금 되게 컨크리트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트 x를 기준으로 복소평면 기준, 복소평면 생각하면 당연하죠. 정의역을 지금 실수해서 복소수로 바꾼 거니까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기 위해서 브랜치 컷을 각각 쪼개가지고 함수값이 각각 두 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구체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 쪼갠 거는 필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싫은 거예요. 단순히. 말 알아듣겠죠? 여기서 그냥 예, 말씀하시죠. 쪼갠 그 두 개를 다시 붙이면, 쪼갠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붙이는 거냐? 쪼갠 두 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랜치 컷이 공유가 돼 있잖아요. 각각 똑같은 브랜치 컷이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평면에서. 그거를 따라서 붙여요. 브랜치 컷을 따라서 이어 붙여요. 그러면 이 브랜치 컷을 한번 여기서부터는 상상은 위상적 상상이에요. 붙이면 한쪽은 사인이 정해져 있는 녀석이고 한쪽은 다른 사인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 이게 달라지는 만큼이 지금 여기서 브랜치 컷에서 돌면서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원래는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사인이 바뀌죠. 이렇게 돌 때마다. 그러면 그 사인이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에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한 바퀴를 돌려가. 그걸 못 돌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랑 플러스끼리는 같은 거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끼리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따라서 브랜치 컷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천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각각에서는 싱글 밸류드,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인 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값이 같아지도록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게 지금 뭐를 만들어낸 개념이냐면 루트 오브 x가 싱글 밸류드 컴플렉스 밸류가 되도록 하는 뭘 찾은 거예요? 맥시멀 도메인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들은 짝수번 도는 거랑 홀수번 도는 것끼리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들끼리는. 그런데 이것들 각자가 호환성이 없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것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오는 거에서 그럼 플러스 영역에는 플러스 영역끼리 브랜치 컷을 따라서 붙이고 마이너스 영역에 마이너스 영역끼리 브랜치 컷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붙여버리면 그러면 이 돌려서 붙인 거에서 이미 이거 자체에서 컴팩트하게 바꾼 이펙트 이미 들어가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붙인 거를 생각 잘 해서 그걸 보통 이제 그림을 찾아보시면 루트 x의 이제 리만 서피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이 정확하게 S2랑 미상동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붙인 거는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진짜 브랜치 컷을 따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정말로 S2랑 호모올프하다는 거는 보여볼 만하고요. 혹시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S2가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 김나우 선생님 질문으로 돌아가서 S2가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함수를 복수 적분하고 싶었어요. 거기서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수 적분이 가능한 영역을 맥시마이징하고 싶었어요. 하나도 누락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각각 정의가 된 거에서 이거를 붙여야 그럼 여기서 이미 위상적 생각이 들어와야만 돼요. 어려운 생각이죠. 위상의 개념을 알고도 어려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브랜치 컷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붙이자라고 하는 이 생각은 안 당해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가로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브랜치 컷을 따라서 브랜치 컷들끼리만 붙이면 되는가 이게 오버랩이 되냐 안 되냐는 포인트에 위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돼요. 실제로.
자,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욕망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건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생각,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얘기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리만 공면의 태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공면이 애시당초 유클리드 공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비유클리디아를 봤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매치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것은 적분을 다루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기하를 생각하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이반 관점 자체에서. 하고 싶은 건 적분 계산이에요. 진짜로 하고 싶은 게. 근데 그 적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함수 어떻게 적분하지?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그냥 제안으로서 복소수 위에서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게 말되게 하면서 지금, 이거 그럼 브랜치 컷 잘라가지고 한 거를 브랜치 컷끼리 그게 이제 값이 똑같아지도록 위상적으로 갖다 붙이자.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다음에 이게 2차원 구가 된다는 라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 이해가 갔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 포멀하게 얘기하면 루트 g의 리만 서피스는 S2이다. 그건 CP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케플러 천체 운동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실제로 타원 곡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큐빅이에요. 3차예요. 자, 그럼 이제 3차면 이제 여기서 사실 이 3차의 생김새도 따져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지금 가정으로 3차의 모든 근이 다 다른 근이라고 실근이라고 가정합시다. 편의상. 필요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냥 상황을 일단 단순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루트 x의 경우에서는 그냥 원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스트레이트 라인을 그냥 쪼개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브랜치 컷으로서. 그렇게 하고 그 브랜치 컷을 따라가지고 붙이면 돼요. 말 알아듣겠죠? 그러면 그냥 S2가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y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제가 이거는 쓸게요. 이것들은 다음 시간까지 서브스타디에서 이해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두고두고 킵하고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생각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놈이에요. 자, 이거를 아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잡을게요. 그냥 어떤 이제 근을 다 다르게 했다면 포인트고 0, 1, 2는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x를 지금 복소수로서 지금 보고자 하는 관점이 되게요. 그러면 얘도 그 문제는 여전히 뭐냐면 루트예요. 여전히 이중제곱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논리가 똑같이 다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도 똑같이 x축 그 원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하면 돼요. 그냥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원점 있고 1 있고 2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S2의 관점에서 적용을 하면 요렇게 다 도려내잖아요. 브랜치 컷으로. 그러면 논리상 돼요. 근데 단지 그게 최선이 아닐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최선이 아니냐면 브랜치 컷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냐면 이 경우에는 그 답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주면 이게 브랜치 컷이 문제가 없냐면 0, 1, 2로 잡고 여기는 다 도려내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만 도려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뭐를 이펙트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쭉 돌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만큼 사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의 경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의 경우는 요렇게 두 개를 쪼개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브랜치 컷을 붙이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글루잉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거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토러스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사인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가 두 개가 생겨요. 브랜치 컷이 이렇게 생기면 이것도 브랜치 컷으로 잘 정해야 됩니다. 값이 두 개씩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제가 무한점으로 이렇게 나이브하게 쓴다고 하면 이게 그러면 평면에서 어떤 이펙트가 되냐면 평면에서 하나는 0부터 1, 다른 하나가 2부터 무한대. 그리고 이거를 따라서 도는 거여가지고 얘도 똑같이 좀 생각이 좀 엽기적이죠. 이 오리지널 발상 자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두 개를 글루잉 해가지고 붙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거. 그, 제가 너무 이제 생략해서 지금 말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붙여보게 되면 이렇게 붙인 거가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그 디테일들을 만약에 요구를 하면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는 큰 줄거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어떤 다음 시간까지 이거 그냥 이거 한 번에 안 돼요. 이거 좀 어려워요, 많이. 실제로 정말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면 본인 탓하지 마시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인류의 보화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길게 가져가시기 원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타원적 분을 수행하는 것은
그 실제로 우리가 y 제곱은 4x3승 더하기 x 플러스 b에서 y는 루트 4x3승 더하기 x 플러스 b 꼴로 잡고 그거분의 1 dx로 계산하는 그 계산은 실제로 타원 토러스 위에서 계산한 것으로 복소수로 볼 때 정말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가 결과적으로 와인딩 넘버를 가지고 적분하는 걸로 돌아가서 유현 선생님이 하시는 상상이랑 일치가 돼요. 사실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같은 거가 돼서 이렇게 적분한 결과가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쓰면 이제 이 캐노니컬 원폼을 적분한 결과가 토러스랑 정확하게 아이소모픽해져서 이 아이소모픽 센스는 컴플렉스 매니포드로 똑같아서 혹은 프로젝트 버라이티로서 알제브릭 버라이티로서 아이소모픽해서 로컬 링드 스페이스로서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가 어떤 그 이제 미분기하는 대수기를 연결하는 방식이 되죠. 자, 오늘 한 가지 얘기를 더 할 건데 한 번만 더 얘기를 정리하고 갑니다. 모티베이션이 무엇이야? 그러니까 리만의 모티베이션은 복소 적분이 말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영역을 쪼개가지고 하면 그냥 재미를 못 보는 그냥 어쩌라고 인상.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브랜치 컷으로 붙여서 근데 이렇게 하려면 위상적인 생각을 도입해야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욕망은 이게 싱글 밸류드 어널리틱 펑션이 되는 맥시멀 공면을 찾아내자. 이거를 리만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만이 한 웍이니까 리만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왜 리만이 적분과 기하를 보되 복소를 기준으로 봐야지가 이제 매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따로 노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만 기하를 보시면 리만은 뭐 리만 기하도 했고 리만 적분도 했고 갑자기 수论내서 뭐 리만 가설도 나오고 복수 해석이랑은 상관이 있다고 왜 그러냐. 이제 조금 아이디어가 좀 전달이 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타원 곡선과 아벨리안 그룹이랑 상관이 있는지 보면 이제 가장 원효의 결국에는 타원 적분을 다루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를 대수적으로 추상하는 그 라인에서요. 그 정보량을 에피스를 남기면 그렇게 되는 라인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들은 저희가 길게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미분 형식의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S2를 저희가 보는 이유. 토로스 전 단계로서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이런 스토리가 결국 적분과 기하를 연결할 땐 복소가 좀 필요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루트 x라는 함수를 실수 함수에서 복소수 함수로 바꿀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브랜치 컷은 만족스럽지 않고 요거는 저도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되게 복소해석과 배울 때도 되게 불편했어요. 저 브랜치 컷이. 근데 그래서 그걸 붙이는 걸로 좀 타파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기하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하와 복소의 그런 관계가 되게 와닿는데요. 이제 말씀하시면서 루트 결국에는 처음에 계산하려던 이 타원 궤도에 관한 계산은 실수 적분이었잖아요. 근데 실수와 루트가 포함된 관여된 적분이었는데 그거를 변수를 복소수로 바꾼다면 그거는 그 바꾸는 이유에 이 루트를 다루기가 편해야 된다, 실수보다. 실수보다, 그러니까 실수 루트보다 복수 루트가 다루기가 편해야 된다는 어떤 그 연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그 질문 드립니다. 더 이게 들어가는 복소수, 질문인데요. 네, 네. 그 정보량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 아마 제가 바로 오케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형은 1 루트 1 빼기 x제곱분의 1의 적분을 실수해서 할 때 아크 사인이 되는 거를 이용하고 싶었어요. 이게 생각의 가장 그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려면 여기서 아크 사인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이게 엔티데리티브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녀석이잖아요. 어떤 센스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 치환 적분을 굉장히 잘해서 찾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타원 적분 3차일 때 루트 3차. 그래서 타원 곡선에 대한 그거를 분모로 택할 때 답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소수로 했을 때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야? 라는 질문이에요. 뭐가 나오냐면요. 바이어스트레스 P 펑션의 인버스로 나와요. 그래서 아크 사인에 해당하는 그 사인의 대체제가 바이스 P 펑션이 나와요. 답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찾는 거 과정 자체는 적분을 대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얘기로 오늘 제가 그래서 해소하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S2를 이걸 리만이 왜 생각했냐? 가장 쉬운 상황에서 그래요. 실제로 토폴로지컬하게 TV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S2랑 S2는 사실 뭐 어떻게 봐도 다 똑같거든요. 다 아이센북해요. 어떻게 봐도 토폴로지컬 같으면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토로스부터는 안 그래요. 그건 그렇고 그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 세계관에 대해서 미분기하랑 대수기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적어도 이 리만의 복소 해석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떤 미분기화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적 분할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 미분기를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수로 바꿔야 되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그게 일어나는지 및 그 과정에서 스트로그래픽 프로젝션이랑 뭔 상관이냐 오늘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 이 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티베이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가신 분들은 따라오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모르는 거는 한국의 특성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복수 전공자가 너무나 없기 때문이에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필지 메달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가 복속이에요. 일본에 많아요. 뭐 고다이랑 뭐 온갖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없어요. 중국, 뭐 칭통야오. 근데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칭통야오 이제 이전에 이제 스승으로 이제 천싱선 다 복속 기학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얘기들을 모르는 것은 한국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수성 때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안중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그 채널에서 제가 이거를 수술 채널 제가 만든 거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수를 토대로 해가지고 리만의 수학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복소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 공부들 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벗겨지시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런 욕망의 공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계산으로 찾는 거예요. 그 보통은 수학을 공부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들을 직접 아실 거고 근데 여기서 그 수준에서 배우는 게 그거랑 다르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보통 그 어떤 본인들이 책 따라서 했던 것들을 하면 경험적으로 아셔요. 제가 지랄지랄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리만 공면론을 배울 때 어떤 예를 들어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오토의 책도 있고, 뭐 폴스의 책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그 책들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방식대로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 순서로 배우면 이 욕망대로 못 배워요. 그렇게 해서 리만 로우 정리에 이르잖아요? 뭐 어쩌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공부하신 것들처럼요. 그 원형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연구를 하려면 실제로 필요한 건 그 지식이 아니고 지식은 GPT가 이제 다 가르쳐주는 시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안 다음에 수학적 정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그 욕망을 안 다음에 그걸 가변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정의가 안 소중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수학적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합 정확하게 맞추고 증명 정확하게 하고 당연히 중요해요. 수학은 결국 그걸로 떨어져야 돼요. 논리랑 계산으로 떨어져요. 근데 원래는 이런 계산을 보는 모티베이션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공감하시 리만의 모티베이션이 이런 걸로부터 그러면 내가 그 주파수를 맞추면 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비자명한 생각들을 해내는 지금 여기서 브랜치 커스 따라서 붙여 이거 이게 미친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 반면에 제가 왜 아벨과 갈라의 업적을 까냐면요. 2차, 3차, 4차 그 보면 2차가 루트 하나, 3차가 루트, 4차가 루트 두면 이 각각이 복소수에서 생각해 보면 정의되는 게 문제가 생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돌고 이런 거 따져야 되잖아요. 그거 해보면 그냥 솔버블 그룹 나와요. 그냥. 왜냐면 돌아왔을 때 이제 솔버블 그룹의 그냥 기본이 커뮤테이티브 서브그룹 컨디션이 그냥 이 조건으로부터 그냥 보여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4차까지는 되는데 5차부터는 S부터 안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이거 진짜 그냥 개트리비얼 그 자체예요. 좀만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생각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관찰을 자연스럽게 했을 때 화학적 변성이 없이 컨시퀀스가 나오는 거는 트리비얼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간 화학적 변성이 일어난 거가 유의미한 업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서 저는 갈라나 아벨을 업적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주 편향된 생각인 거는 제가 계속 말해요. 대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거품물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 거품 불 때도 할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진짜 왜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대수를 언어 쌓기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공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룹, 링, 필드, 뭐 이제 벡터 스페이스, 갈로아 티어리 이렇게 배우고 나중에 이제 그 펀더멘탈 티어리, 갈로아 커리스폰던스 이따위로 배우니까 다 배우고도 내가 지금 뭘 배운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배워야 되는 거는 리만이 했던 복소를 도입해가지고 왜 우리가 미적분을 했던 거가 대수적으로 연결이 되지? 왜 결국에는 타원 곡선의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그 라인의 방식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를 갖는 방식이 오버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이널 빌드로 바꾼 거가 요긴하다는 걸 이해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하로부터 대수가 연결이 된 다음에 대수로부터 기하가 나오는 것까지 알아야 온전한이에요. 근데 그거는 라인 바이 라인의 책을 읽음으로써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계산들을 해봄으로써 이 이면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 회색지대에 머물러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정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혹시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제가 미분기하적 관점과 대수기하적 관점을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미분기하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보는 거냐면, 쉐입을, 그 공간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할게요. 위상 공간의 기하적 구조를 쉐입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미분기하고요. 대수기하는 뭐라고 하고 싶은 거냐면, 위상 공간의 구조를 폴리노미알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단어 두 개만 킵하시면 되는데, 미분기하를 보는 건 무엇이냐? 쉐입을 보는 거예요. 대수기하라는 거는 뭘 보시냐? 폴리노미알을 보는 거예요. 딱 두 마디,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해서 이게 다예요. 이게 진짜 다예요. 이거를 공감하면 어떤 걸 봐도 이걸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떤 다 환원이 되는 거고, 거기 가장 그 중요한 케이스가 토로스랑 당연히 그 이제 200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오늘 설명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러분이 쉐입을 본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쉐입을 본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이고, 어떤 센스에서 제일 쉬운 것으로서 파이나이트 디멘전 벡터 스페이스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주면, 그 이너 프로덕트가 매그니튜드랑 앵글을 결정하고, 그게 벡터 스페이스의 쉐입을 결정한다 라는 거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배우면 베이시스 있죠. 근데 거기서의 그 코에피션트는 그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어쩌라고잖아요. 그냥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의미가 부여가 된 시점은 어떤 시점부터요? 이너 프로덕트가 도입이 되면서부터요. 이너 프로덕트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오소널 베이스를 잡아서 축을 실제로 우리가 잡는 XYG라고 잡는 거가 정말로 리즈너블해져서, 추상적인 센스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람 슈미치를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선형대수의 위대한 점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기준으로도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되는 동시에 이 지금 T랑도 이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랑도 호환성을 갖고 있는 거를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스 컨트롤과 펑션에 대한 베이스 컨트롤을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스펙트럴 테오리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이게 대단한 거라고요. 혹시 뭔 말인지 전달됐죠? 추상적으로 저는 전달합니다. 그래서 상대수 공부가 어느 되어 계신 분들은 좀 생각하고 오히려 더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우리가 쉐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벡터 스페이스 기준으로는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오퍼레이션이 주어진 레벨에서는 지오메트리를 얘기하지 못해요. 벡터 스페이스의 지오메트리는 벡터 스페이스의 네이처가 아니에요. 이너 프로덕트의 네이처예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바꾸면 다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즉, 우리가 쉐입이 있는 공간으로서 벡터 스페이스 보는 거에서는 내적을 바꾸면 똑같은 셋이라도 다른 걸로 간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01, 다 프로덕트를 고르면 X축, Y축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지만 2001로 이런 프로덕트 고르게 되면 한쪽으로 스케일링을 두 배로 해줘야 되고, 이런 당연한 얘기잖아요.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말 알아듣겠죠? 셋으로서 똑같이 채우니까 같은 거다. 틀린 관점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던지는 것들은 위상적 질문이에요. 자, 혹시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의 정의 아시는 분 던져주세요.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 정의가 무엇이죠? 위상수학에서? 혹시 혹시 수열이 항상 수렴은 네, 맞는 말인데, 제가 정확하게 할게요. 거리 위상 공간이 주어질 때, 위상 공간인데 거리가 있어서 거리로부터 위상이 나오는 상황을 상정을 해요. 알아들으시겠죠? 뭔 소리인지? 적어도 하우스토프는 돼야 돼요. 그러려면. 왜냐면 거리 위상이 있으려면 하우스토프는 돼야 된다는 걸 다 아시니까요.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컴플리트하다고 부르는 거는 이 코시 시퀀스의 컨버전을 리밋 포인트가 언제나 그 공간에 들어갈 때. 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게 왜 정의하는 거냐면, 사실 이제 그 해석학개론 배울 때 이제 문제점은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정의 자체가 개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수렴하는지도 모르는데 알파로 수렴한다는 정의가 뭔 헛소리야.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하도 모르는데. 알파로 수렴한다는 정의 자체가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당연히 얘기죠. 그래서 코슈얼의 정의에서는 그냥 그 수열 레벨에서 그 수열대 인덱스 이상을 초과하면 그 입실론 안쪽으로, 입실론물로 들어가는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여서, 그때 그 리밋 포인트가 존재하고 그 공간 안에 다시 편입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거를 컴플리니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가 그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는 다 그냥 지금 오늘 우리가 편하게 아는 언어로 오히려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거리 공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돼요. 알아듣겠죠? 예를 들어 어떤 유리수의 경우에는 루트 2가 하면 그 유리수로 만든 코시수열을 생각하게 되면 루트 2가 뚫려 있기 때문이죠. 말 다 알아들으시겠죠? 뭔 소리 떠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제가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는,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것부터 세팅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그 워딩은
거리 위상 공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구멍이 안 뚫려 있다는 거는 위상적 센스에서 보면 극한점, 리밋 포인트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픈 인터벌을 보면 오픈 인터벌 자체는 컴플리트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두 바운더리 포인트 안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클로즈드 인터벌을 생각해보면 리밋 포인트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오히려 리만 기하를 아시는 분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아는 컴플릿은 익스포넨셜 펑션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정의되는 건데 이거 왜 매치가 되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쪽으로 안 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제가 이상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디스크를 생각합시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디스크는 오픈 디스크입니다. R2주고요. C1이라고 생각하셔도 R1, C1에서 R2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서 그 유닛 디스크 줍니다. 바운더리 없이. 그러면 공부 좀만 해보시면 이거 어떻게 나가냐면 이거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바운더리가 없는 오픈 디스크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거를 푸앙카레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미분기하 관점이에요. 푸앙카레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예요. 자, 1번 질문.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려면 리밋 포인트를 다 가져야 된다면서요.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자명하게 바운더리는 구멍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컴플릿해? 이거 질문이에요. 이게 1번 질문. 이게 지금 쉐입을 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자, 2번 질문. 어떤 말을 쓰냐면 이게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의 모델 공간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투앙카레 디스크라는 게 오픈 디스크예요. 디스크 모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뭐랑 동형이 존재하냐면 푸앙카레 어퍼 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푸앙카레 어퍼 플레인의 경우를 보면 제가 이거를 좋은 거니까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푸앙카레 어퍼 플레인은 보통 정의가 복소수를 기준으로 그냥 쓰면 제가 일부러 복소수 기준으로 쓸게요. 이미저널 파트가 양수인 거예요. 그래서 오픈이에요. 오픈이 C1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고 X축을 치면 안 돼요. 알아듣겠죠?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푸앙카레 디스크를 생각할게요. 바운더리 없고 얘. 그래서 얘도 정확하게 제가 그게 없다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할게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맵이 존재하냐면 이거를 케일리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데 G 빼기 I 나누기 G 플러스 I로 보내주면 이게 원투원, 원투 컨포멀이거든요. 등각사상이에요. 그리고 반대도 당연히 그 익스플레이트 적을 수 있어요. 뭐 외우고 있지는 않고 그냥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자, 나이바하게 생각해 봅시다. 디스크랑요. 자, 미분기하는 뭐라고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구조를 쉐입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퍼 F 플레인에서 디스크로 가는 원투원 원투 맵이 존재하고 이게 실제 등각사상이거든요. 각도를 다 유지해. 그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팩트로 전달할게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쉐입이라는 게 뭐예요? 디스크, 어퍼 F 플레인. 이거 쉐입이 같아야 틀려요? 다르잖아요. 디스크는 디스크고 어퍼 F 플레인 어퍼 F 플레인이지. 근데 여기서 주장하려는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는 쉐입이 같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이게 왜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린 게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푸앙카레 디스크가 컴플릿 매트릭스 뺄 수가 있느냐? 바운더리가 다 빠지는데.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어떻게 어퍼이프 플레인과 디스크의 쉐입이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생겨 다르잖아요. R2에서 보면 이거 하나 요거고 하나 요건데. 이거 어떻게 같아? 자, 이거 정당화 한번 해보시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될까요? 제 생각에 미분기하는 요거랑 가우스번에 달면 끝이에요. 직관하는 거. 나머지 다 비직관. 위너 두 프로덕트를 어떻게 번째는 적느냐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너 프로덕트의 문제가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공간에 지금 벡터 스페이스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예시들은. 두 번째는 아예 잘 모르겠지만 네. 뭔가 첫 번째는 좀 뭐랄까 비수학적인 이런 용어로 좀 표현을 하면은 중심에 사람이 있는데 밖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사람의 크기가 축소된다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 그렇게 자의 생각하는 거 크기도 맞아요. 축소돼서 사실상 무한대로 가려면은 밖에서 볼 땐 거리가 1로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무한대처럼 여기면은 될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핵심이 맞아요.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답 맞고요.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이 직관 중요합니다. 그, 전 디스크, 포엔카레 디스크 드는 생각은 사실 이게 네, 좀 혼날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네, 네. 제 감상이 없이 좀 말씀드리면 컴플리트니스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프로퍼티가 아니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토폴로지컬 그러니까 프로죠. 매트릭 스페이스의 특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토폴로지컬 프로퍼티죠. 맞죠. 아 그런 의미에서 그 그러면 말은 맞죠. 네, 저 매트릭이 뭔가 이상하겠구나 이런 우리가 그것도 생각하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그렇죠. 매트릭의 특징이. 자, 또. 저는 사실 S2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을 올린 것도 그게 제일 불편했거든요. 어차피 C1하고 R2에 넣어서 생각할 건데, C1하고 R2를 배제하고 S2만을 생각할 이유가 뭐지?가 되게 불편했는데, 좀 저 그림도 저는 그 C1이나 R2에 집어넣어서 보고 있으니까, 그림이 저렇게 그려지는 것이지? 근데 맞아요. 매트릭을 다르게 주면은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 약간, 맞아요. 네. 그것도 100만 번, 오늘 제가 하려는 사실 그 얘기예요. 인베딩 스페이스를 고르는 문제에 대해서. 그, 네, 예, 우선 말씀하시죠. 공률이 음수입니다. 모든 지점에서. 저희 아직 그런 개념 모르니까요. 시간이. 얘기한 적 없으니까. 자, 그 아크랭스의 정의가 뭐죠?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만약에 커브가 있으면, 지금 이번 이제 서머 세션에 공대생들 다변수 가르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계산 가지고 머리 쥐어뜯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보람차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XT, YT 이렇게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R2로 그냥 단순히 보고요. 뭐, 컴퓨터 더 있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미분을 이렇게 취하죠. 미분을 취해서, 그러면 그 채널에 지금 다변수 더하다 스터디 보면 이게 미분이 이렇게 되는 거 신기하다. 이런 얘기들 보면 전 이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얘를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정의가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매그니튜드를 만들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해준 요 컨셉이 아크랭스의 컨셉이다. 다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죠. R2를 주고 예를 들어서 T가 A부터 T가 B일 때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커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각각의 점마다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하는 과정은요. 각각의 점들을 찍어요. 각각의 점들을 T가 A부터 B까지 찍어요. 뭐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든 뭐 어쨌든지 간에 그냥 이제 찍으면, 그럼 여기서 이런 탄젠트 벡터들을 하는 행위는 미분을 하는 행위죠. 미분을 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을 원점으로 갖는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거기서의 벡터를 보는 행위예요. 여기가 Q였으면 얘를 보고, 여기 R이었으면 여기에서 그가 각각을 다시 원점으로 보고 거기서의 벡터를 추출하는 행위였어요. 물론 이게 전체가 R2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준 거는 뭐냐면 각각의 이너 프로덕트가 단지 R2의 답 프로덕트를 쓰고 있을 뿐. 여기까지 혹시 동의가 혹시 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형식을 바꿔서 써볼 테니까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럼 이거 사실 뭐랑 같냐면 각각의 감마 오브 t라는 포인트에서 거기서 감마 프라임 t라고 하는 거의 매그니튜드를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 중에 한 가지 선택으로서 R2의 다 프로덕트를 이 각각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미적 분학에서 보았던 센스는요. 혹시 이 그림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납득이 갈까요? 여기서 지금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이 다 프로덕트를 고르고 있는 거는 사실은 T 디펜던시가 있어요. 단지 그걸 유니버설하게 R2의 다 프로덕트 고르자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 써야 되는 거는 그 탄젠트 벡터가 살고 있는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그니튜드를 논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리지? 그게 R2일 필요가 없어요. R2의 다 프로덕트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중요한 관찰입니다. 그 오늘 하여튼 목소리 얘기가 진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크랭스를 잰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재는 거냐면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있어요. 매니폴드라고 사실 할게요.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커브가 있다고 하세요. 그럼 그 커브들 각자마다 그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추출해요. 그럼 그 탄젠트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 적당히 줬다고 합시다. 적당히 부드럽게 이너 프로덕트가 t에 따라서 바뀌는 걸 줬다고 가정하는 그게 리마니안 메트릭의 워딩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 걔를 따라서 탄젠트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잰 것들을 쭉 적분해 준 게 그게 아크랭스의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정우재 선생님의 코멘트로 돌아가 볼게요. 왜 우리가 그 푸앙카레 디스크에서 바운더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느냐? 그러면 디스크에서 바운더리 쪽으로 갈 때 이 이너 프로덕트의 사이즈를 어떻게 해줄까요? 계속 매그니튜드를 바꿔요. 그래서 실제로는 벡터가 조금만 가도 엄청 민감하게 커지는 걸로 이너 프로덕트를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상상이 좀 갈까요? 뭔 얘기하는지? 그러면 그 R2의 다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R2의 다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보면 볼은 절대로 컴플리트일 수 없어요. 바운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미 포인트 쳐야 돼요. 그러니까 컴플리트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왜 내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냐면 계속 바운더리 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 반영이 되는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이너 프로덕트가 그 웨이트를 계속 연속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때 나는 쥐꼬리만큼밖에 실제로 못 갔는데 그게 무지하게 거리가 길어지는 것으로서 이너 프로덕트가 기여가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0부터 1, 원점에서부터 1,0까지 거리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무한대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포인트로 안 보는 거죠. 아크랭스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런 식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도록 하는 게 푸앙카레 메트릭이 정확하게 그 이펙트예요. 그 웨이트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말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 시스템을 생각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넣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리얼 넘버 시스템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걸 못 보는 그 거리를 하기 위해서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이너 프로덕트들을 계속 가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변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거를 이제 푸앙카레 메트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말이 되나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뭔 소리 하는지? 왜냐하면 이너 프로덕트들을 감마 T마다 이너 프로덕트를 다 그렇게 바꿔치기 한 그 구체적인 포뮬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실제로 못 보는 것이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다고 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에서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림을 보는 그림이 아니냐면 R2에서의 볼을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완전히 오해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R2 안에 있는 서브셋으로서 볼이라고 하는 순간 컴플릿이 불가능해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여러분은 사실 이 바운더리를 못 봐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바운더리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바운더리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디얼 바운더리라고 불러요. 토폴로지컬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바운더리 없어요. 혹시 제가 지금 할 말이 전달될까요? 그래서 이상한 단어를 형용사를 붙이는 거예요. 아이디얼 바운더리 이렇게 부르는 토폴로지컬 바운더리가 아닙니다. 토폴로지컬 바운더리는 펌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번 문제로 이제 바로 돌아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R2의 볼 쉐입 이거지 이 뜻이면 이게 컴플리메트릭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R2의 다 프로덕트를 가지고 그걸로 내적을 유닛볼에서 재보게 되면 그럼 당연히 바운더리 치죠. 그렇게 그림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볼 때. 뭔 말인지 관점이 이해가 가셨나요? 관점 자체가? 그러면 아까 2번 얘기를 들을게요. 어떻게 푸앙카레 어퍼 플레인과 푸앙카레 디스크가 쉐입이 똑같으냐? R2의 다 프로덕트 기준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다르죠. R2의 서브셋으로서 어퍼 플레인이 이렇게 생겼고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죠. 그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같아요? 근데 뭐가 같은 거냐면 이게 1대1 대응이 돼요. 아까 말했던 케일리 트랜스폼은 1대1 대응이 되고요. 알겠죠? 1대1 대응이 되고 그게 각 탄데드 스페이스 레벨에서 이너 프로덕트까지 프리저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까지 프리저빙 하는 그거가 케일리 트랜스폼에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말이 전달이 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H에서 D로 가는 맵이 있을 때 거기서 각 탄젠트 스페이스들마다 그러니까 각 포인트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추출해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폼을 만들어요. 그러면 저 지금 뭐가 보장이 되냐면 이너 프로덕트가 이렇게 똑같이 유지가 되는 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서 벡터들을 재는 거랑 본에서 재는 거가 이너 프로덕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데, R2의 볼, 이거니까 볼이다. 이거는 관점이 아닙니다. 말 알아듣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럼 이거 컴플리트하지 않게 본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보다 그런 관점이 요긴할 때도 있죠. R2의 सब셋으로 봐야 되는 게 요긴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그것과 별개로, R2의 어퍼 플레인과 R2의 디스크에서도 R2라는 सब셋의 구조를 써가지고 기술했으면, 실제로는 R2를 못 보는 겁니다. 안쪽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두 개가 쉐입으로 같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쉐입이 같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혹시 여기까지가 전달이 될까요? 자, 혹시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제가 이제 세계관 오늘 얘기하면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분기하는 토포로지컬 스페이스의 구조를 쉐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철학인데 이거는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이너 프로덕트들을 토대로 해서 쉐입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이거를 앰비언트 스페이스 전체 집합을 가지고 쉐입을 봐서는 안 돼요. 완전히 오해하는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혹시 말이 이해가 가나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요거 이해해서 오늘 가장 어려운 얘기까지는 다 끝낸 겁니다. 저 혹시 좀 혼동되는 부분이 네. 그 푸엔카레 디스크나 뭐 오파 할프 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 쉐입이라는 걸 표현하실 때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의 어떤 그 구조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거기까지는 사실 좀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매트릭 스페이스로서의 매트릭이 어떤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쉐입이 어떻다라는 건 잘 와닿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뭐 이너 프로덕트 있으면 매트릭도 저거 되겠지만은 이 그래서 정도로 그 생각해 보시면 제 생각엔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정도 느낌이 제 생각이 괜찮냐면, 예를 들어서, 그 토러스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이거 쉐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쉐입을 우리가 네. 볼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쉐입을 보는 관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R3 안에 있는 सब셋으로서 쉐입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R3 안에 있는, 진짜로 제가 지금 어떤 비판한 그 포인트로서 얘는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돼? 제가 지금 푸앙카레 디스크나 어퍼 플레인을 R2의 सब셋으로 보게 되는 순간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말이 페이라고 쉐입을 갖게 본다는 것도 말이 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근데 오히려 토러스의 쉐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R3 안에 있는 부분 집합으로서 쉐입을 그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그 실제로 여기 각각의 토러스 레벨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 이너 프로덕트를 그냥 R3의 다 프로덕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밸류에이션 하겠다는 뜻이에요. 의미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지금 바깥쪽은 토러스 그 스피어처럼 생겼죠. 바깥쪽은 요렇게 생겼고 안쪽은 하이퍼볼릭 말한장처럼 생겼죠. 반대로 가야 돼. 안쪽은.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커베이처를 계산해 보면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해 보면 사인이 달라요. 안쪽이랑 바깥쪽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R3에 있는 쉐입을 그대로 보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약간 추상적인 레벨에서 생각 어떻게 해서 주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요. Y는 f of x의 미적분하게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슬롭을 데리버티브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슬로브 입장에서 보면 데리버티브에서 그 포인트에 아주 근처는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을 보는 거잖아요. 관점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R2의 서피스라고 하면 그 서피스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약간 저는 이 그림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서피스를 주고 포인트를 주고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줘요. 그럼 이 탄젠트 스페이스는 그 포인트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럼 얘는 이 벡터 스페이스는 쉐입이 결정이 되어 있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점의 아주 근처는 우리가 커브에서 그 이제 슬롭이랑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이제 슬롭이랑 데리버티브를 일치시키는 것처럼 맞죠? 이 점의 아주 근처 로컬 네이버드의 쉐입은 이거의 쉐입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모든 점에서 다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각 점을 찍은 것마다 그 점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쉐입이 결정이 돼요. 이너 프로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 쉐입이 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스몰 네이버드의 쉐입에 대해서 1대1 대응으로 옮겨질 거잖아요. 그것들을 모든 점에서 반복하면 글로벌 쉐입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나이반 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다음에 김나우 선생님. 오늘 네.
그 궁금했던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결국에는 제 궁금증은 그랬거든요. S2를 왜 따로 봐야 되느냐가 궁금했는데 근데 그게 아까 그 리만 공면을 정의해야만 했던 그 복소수 위에서의 그런 관점들을 도입을 하다 보면 아 그냥 S2라는 것 자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되게 공감이 됐는데요. 이번에 그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또 이어지는 결은 그러면 그 리마는 어떤 복수 다양체로서 뭔가 그런 어떤 다양체들을 보고 싶었을 때는 공면들을 보고 싶었을 텐데 근데 결국에는 미분기하 쪽으로도 되게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미분기하에서 나오는 이 매트릭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그 리만 공면들에서도 필요했던 것인지 그 이어지는 면이 필요해요. 있는 네. 필요해요. 결과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디퍼런셜 폼 이거 웨지해가지고 디퍼런셜 투 폼 이거 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의 이미저널 파트이다. 라는 이상한 쌉소리를 집어넣고 넘어가잖아요. 리얼 파트가 리마니아 메트릭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는 세팅에서 결과적으로 다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일단 그 미분기아 사이드 얘기를 지금 일단은 좀 하고 있고요. 그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를 하셨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하려는 게 내쉬의 생각의 방식인데요. 내쉬의 생각의 방식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 얘기들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들 다 하나하나 굵직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약간 철학적인 얘기들을 결국 하게 돼서 우리가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구가 구라고 쉐입을 보는 것은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은요. 위성 사진을 보기 때문이에요. 지구 바깥쪽에서 생각 보니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동의하시죠? 이 얘기를 방금 한 말로 적용을 하면요. 우리는 S2의 쉐입을 뭘로 보고 있는 거냐면 R3에 있는 다 프로덕트라는 렌즈를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S2의 각 저평면들마다 이 저평면의 이너 프로덕트를 R3의 다 프로덕트를 가지고 와서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 이제 계산들 이제 아시겠죠? 다 프로덕트도 그런 의미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R2의 다 프로덕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전제가 전체 집합의 지오메트리를 결정을 해놓고 다 프로덕트로 결정을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공간의 저평면에서의 내적을 그걸로 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브셋으로서 보는 게 말이 돼요. 여기까지 말이 이해가 가시죠? 뭔 소리 떠들고 있는지? 근데 그러면 그게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던 토러스나 2차원 구는 그게 그렇게 봐도 되는데 사실 아까 제가 이게 안 되는 예시를 말씀드렸죠. 푸앙카레 어퍼 플레이나 푸앙카레 디스크는 그렇게 보면 페일을 해요. R2의 서브셋으로 보는 순간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말이 혹시 알아듣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디스크랑 어퍼 플레인 쉐입을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관점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두 가지 다른 관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서의 쉐입을 결정한 다음에 그 관점을 부분 집합에다 적용하는 이걸 보통 외제적 관점, 익스트리직한 이제 관점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안쪽에서밖에 모른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는 다른 뷰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납득이 갔나요? 그랬을 때 존 내시가 했던 생각은 뭐냐? 이게 미분기의 결과적으로 핵심인데 그 이렇게 우기고 싶은 거예요.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단어 정확히 쓸게요. 모든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쉐입을 유클리드 공간의 서브셋이라고 볼래. 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피스를 주면 R3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서피스가 이렇게 생겼군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G equal f of xy가 있었을 때 그래프를 서피스로 주면 이거 이렇게 생겼지라는 것 자체는 R3에 있는 다 프로덕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방식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원이랑 무관하게 나는 임의의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이렇다라고 가정할래. 혹시나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언제나 유클리드 공간에 아이소메트릭 인베딩이 된다라고 할래. 당연히 임의의 리마니안 매니폴드. 이거가 내쉬 인베딩이라고 불리우는 내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적이에요. 보통 이제 존 내시가 이제 게임 이론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 이제 뷰티풀 마인드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 준다고 왔을 때 그 얘기하죠. 혹시 내시 인베딩 얘기냐? 아, 아니라고. 약간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거든요. 내시 인베딩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미의 리마니안 매니폴드는 언제나 유클리드 공간에 그 아이소메트리가 인베딩이 된다. 즉 그 유클리드 공간의 다 프로덕트를 가지고 여기다 어사인해 준 거가 그 리마니안 매트릭을 얻는다. 이게 보장이 돼요. 참고로. 이거는 PD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도록 셋업을 하면 편면방이 나오는데
존 내시는 편미방 전문가가 전혀 아니었어요. 배움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 셋업한 다음에 푸는 건 몇 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모티베이션이 드라이빙하는 점에서도 좀 보편성을 갖는다고 보는 면이 있어요. 어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PD를 배우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적용했다가 아니라 내가 풀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도구는 배우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이제 풀고 이제 본인이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했던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분기야의 철학은 뭐냐면 미분기야는 쉐입을 보는 거 맞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유클리드 공간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 R2 안에 있는 H2 디스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신 배드의 결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으로 잡고 그 다 프로덕트로 쉐입을 본다. 이게 리만기예요. 사실은요. 물론 제가 지금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외재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통 리만기야를 배우면 내재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근데 제가 오히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대수기야랑 비교를 하려면 외재적 관점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쉐입을 보겠다. 지금 내가 이제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구조를 알고자 하는 게 쉐입을 보겠다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때까지 계산하는 거 보세요. 실제로 R2, R3 구조 의존하지 않으세요?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실제 계산에서는. 물론 의존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지만 사실 근데 의존하고 있잖아요. 편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쉐입을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외재적 관점에서 유클리드 공간의 다 프로덕트를 어사인해 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장이 되는 이유는 그 존 내시의 아이소메트릭 인베딩 기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분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시간의 작업은 어떤 거냐면 그 내시 리만 로우 정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공간들이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이라고 우길 거예요. 컴팩트 리만 서비스가 알제브레이크하다고 우길 거고 그 안에서 오버시를 벌 거. 오늘 마지막 얘기. 자 그러면 여기서 유클리드 공간의 앰비언 스페이스를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앰비언 스페이스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리얼 프로젝티브면 안 돼요. 컴플렉스 프로젝티브여야지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얘기를 정리합니다. 만약에 공간이 그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임베딩이 되어 있으면 서브셋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나 다항식의 해집합이에요. 이게 대수기하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미분기하를 하는 것과 대수기하를 하는 거를 뭐를 구분하는 것으로 되냐면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바꾸면 돼요. 같은 토폴로지 스페이스니까 전체 집합은 이렇게 바꿔도 되고 저렇게 바꿔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편의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걸 리만기하를 하겠다. 그러면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유클리드 공간으로 잡으면 돼요. 내신 매딩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대수기하 내지 대수적인 도구로 환원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뭘 바꾸면 되냐면 CPN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빅디어럼들이 보장을 해줘요. 뭘 보장하냐? 이거는 언제나 알제브렉 버라이티다. 언제나 폴리노미얼 제로셋이다. 라는 게 언제나 보장돼요. 그러면 이게 대수적으로는 뭐에 대응이 되느냐? CPN은 대수적으로는 그, 그 폴리노미얼 링이랑 같은 거예요. C에서 X0부터 XN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링이랑 CPN이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이게 같다라는 게 무슨 센스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서브 매니폴드는 무엇이냐? 지금 이제 보는 건 무엇이냐? 아이디어리요. 그래서 이게 세계관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게 재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관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이닝 넘버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나이브한 생각, 거기서 자, 조금 좌절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왜 이런 거가 막히게 둔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콘크리트하게 셋업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수학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풀리는 문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수학을 하는 건 대부분의 상관은 안 풀리는 문제들을 잡고 해요. 대부분의 순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미적분을 가지고 관찰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지금 관찰하고 있는 방식은 앰비언 스페이스를 유클리드 공간으로 놓고서 미분과 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하고 있는 스텝이 그거예요. 미분 형식에 대해서 보고 있는 과정이.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공간에 대한 앰비언 스페이스를 CPN으로 바꾸게 되면 돼요, 그게. 바꾸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미분과 적분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가 뭘로 바뀐다? 다항식의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소감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아는 얘기를 좀 씹어 보겠습니다. S2는 주너스가 0이고요. 토러스는 주너스가 1이에요. 다른 얘기죠. 그냥 뭐 요거 그냥 할 말 없게 다른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y는 루트 오브 x가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S2라고 했죠. 이거 디그리 얼마예요? y 제곱은 x니까 디그리가 약간 2처럼 보이죠?
최고차항의 디그리 정도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대수적인 랭귀지 아시면은 인호모제너스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지금 디그리가 2가 되는 거고 사실 호모제너스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는 할게요. 오늘 사실 CPM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얘기하고 스트레이트 프로세스 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아까 타원적분 보면 y는 루트 4x3승 더하기 x 플러스 b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y 제곱은 4x 3승 더하기 x 플러스 b예요. 차수가 다르죠? 9를 표현하는 건 디그리가 2인데 토로스를 표현하는 건 최고차항의 디그리가 3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되는 것이냐? 이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지너스의 정체가 뭐냐면요. 최고차항의 디그리를 d라고 할 때 d 빼기 1 곱하기 d 빼기 2 나누기 2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최고차항 함수는 다시 얘기합니다. 지너스의 정체가 뭐냐면요. d 빼기 1 곱하기 d 빼기 2 나누기 2예요. 이게 지너스 포뮬러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G에다가 D에다가 3 집어넣으면 지너스 1 나오고요. D에다가 2 넣으면요. 0 나와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찾는 게 지금 이 미적분학의 데이터를 대수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무엇이냐? 그거의 가장 쉬운 경우가 이거. CP1. 그래서 S2를 CP1으로 보고 있다는 이 관점에는 굉장히 많은 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다음 시간에 서브스타디에 같이 해보시기 좋은 게 CPN의 정의가 있어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아시길 권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걸 CP1으로 정할 때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뭐는 동일하실 상황이냐면 S2 이제 편하죠? S2 자체는 그냥 오케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픈셋 2개 나누는 이것도 오케이실 거예요. 그리고 남극점, 북극점, 이제 원점, 뭐 무한점 이런 것도 일종의 오케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원점 기준으로 했을 때 무한점 넣어서 무한점이다. 이거가 CP1의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욕망은 뭐냐면 CPN을 도입한 순간 대수적인 게 이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보는 대상들은 사실은 다 어디에 서브셋으로 들어앉아 있는 거냐면 CP2의 서브셋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보는 컴팩트 리만 서비스들은 CP2에다가 인베딩이 되고요. 그래서 CP2 안에 있는 거에 폴리노미얼 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다루는 것으로 여러분이 현재 보는 모든 미적분학 데이터는 아이디어에 대한 데이터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베딩은 뭘로 찾냐면 와인딩 넘버로 찾아요. 뭔 개소리냐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알제브레이크 인베딩,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가는 인베딩의 정체는 와인딩 넘버에서 나와요. 실제 맵이 그거에서. 아베자코 맵이. 자, 오늘은 얘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모티베이션 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막혔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요. 표현이라도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수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에요. 풀리는 문제들 내가 다 풀고 어떤 복이 아니고요. 도대체 어쩌라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들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를 어떻게 포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구체화를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파고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일단 미적분학 레벨에서는 하려고 하는 게 최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안 될 때도 이거는 진짜로 안 된다. 이게 그 회색지대에서 약간 그런 확신이나 그런 직관이나 본인의 관점들을 가지신 다음에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어떤 보상이 되는 거냐면 나중에 그게 다 뭘로 바뀔 거니까 대수적인 데이터로 바뀌는 그 길목에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게 원 임플리케이션 아닙니다. 이게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를 공부할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갈까요? 안 그러면 그냥 이 대수적 정의들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자, 이거 뚝 떨어진 거 가지고 뭐라고 할 때 보통 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동의되죠? 그리고 그거 이해하는 과정에 당연히 토로스는 중요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남아있는 것들인데, 원폼에서 지금 원폼에 대한 어떤 공부들 하시는 거 너무 환영이고요. S2에서도 더 봐야 되고, 토로스에 더 봐야 돼요. 당연히 모든 의미에서. 더 봐야 되고, 여러 결에서 그냥 뜯어볼 만큼 편하게 뜯어보시면 됩니다. 막혀도 되고,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도 당연히 괜찮아요. 그게 원래 수학을 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 가지 정리는 다 있어야 됩니다. 펀더멘털 그레이디언트, 펀더멘털 오브 이제 벡터 필드.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 벡터 필드, 그리고 그린의 정리, 그리고 다이버전스 정리, 그리고 뭐 클래시컬 스토크 티어럼, 그리고 사실 미분 형식 기준으로 스토크 티어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질문을 추상적으로 그냥 코홈롤로지가 뭐냐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그러면 해설책 읽어보면 그냥 이거 뭐 하이어 디멘전을 줄여서 이런 개소리 안 되고 다 개소리야.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이 구체적인 세팅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라는 거에서 컨크리타이제이션 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거 보면 뭔 말인지 알아요. 뭔 헛소리를 지금 씹어 놓은 것들인지에 대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는 길은 지금 미분 형식을 가지고 했던 작업들을 메이어 비토스를 가지고 로컬 글로벌로 확장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드럼 코물즈의 특징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제 대수적으로 호환이 되는 이제 사실
이제 프리슈프, 슈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이해해서 사실 이게 슈프 코홈롤로지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사실 이게 요 지금 CP2로 가는 이제 임베딩이 나오고 그 임베딩 기술할 때 뭐 바이스피 펑션 써야 되고 뭐 작업이 세탁 펑션 써야 되고 그런 얘기들 나중에 다 얘기할 겁니다. 네, 오늘 코멘트나 감사해서 좀 듣고 마무리할게요. 어,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좀 궁금함이 좀 드는 게요. 이게 그 일기 레코드를 좀 보면은 그 처음에 그 엑서사이즈를 하고 나서 복소수에서 작업들을 하고 그 미분 형식을 좀 보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복소에서 뭐 메로몰픽 펑션이나 홀로몰픽 펑션 이런 거를 또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S2를 보면서 제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뭐 얘기들이 나오면 그 적분 얘기로 생각은 들어요. 근데 홀몰픽이 뭐 S2 위에서는 비상수함수가 뭐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이해될 듯 말 듯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쪽은 그냥 안 보고 넘어가도 되는지. 근데 그게 되게 궁금하고, S2에 왜 그 CP1을 정의를 할 때 무한점을 왜 넣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그 지분의 DG 할 때 지분의 1의 그 무한점 그것 때문인가? 그냥 나이브하게 그렇게 보고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딱 어느 정도면 좋겠냐면, 왜냐하면 저희 나중에는 이 미적분학 언어를 너멀지 그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오버씨는 한 CP1 정도만 보시면 좋겠고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아직은 홀로몰픽 메로몰픽 재생은 필요 없어요. 아직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미분 형식의 적분에 단순히 포커싱을 해가지고 이게 미분 형식의 적분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파고드는 정서였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것들을 이제 다루려고 하면 그런 함수들이 필요해져요. 근데 이것도 일단 이거를 소개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다 보면 왜 그런 용어들을 써야 되는지를 저희가 볼 거잖아요. 그렇게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미국형식 언어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제가 또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일기도 그렇고 이게 제가 지금 일기 뭐 레코드 사실 제가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참석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일기 때도 생략한 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지금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큰 줄거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지만 그 어떤 강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만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미분 형식에 대한 언어 작업이 바뀌면 이제 그다음 이제 순서들은 어떤 메이어 비틀스 얘기 있고 이제 슈프 얘기 있고 그다음에 슈프로부터 이제 뭐 라인 번들, 슈프 디바이저의 대응 관계 있고 근데 이것들을 기술할 때 다 어떤 지금 하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다 보니까 좀 내용들을 조금 길러두시라. 네, 혹시 또 그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들이 좀 와닿게 연결되는 것 같고요. 좀 떠 있다기보다 정말 좀 와닿고 있고 이 방식으로 또 그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게 재미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 선생님. 전 사실 리만 서페이스 그 뭐지 리만 서페이스에 언급한 것부터 뭔가 좀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서 오늘 뭔가 내용이 어려워서 한번 다시 녹화 봐야 될 것 같아요.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가져가시기를 김수윤 쌤의 입장에 권하냐면 컨트롤 시어리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차별점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쪽 타임 시리즈 쪽 언리치 쪽이나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공대 쪽에서 다루는 컨트롤 시어리 쪽을 보면 그 어떤 이제 이런 스테이블 트래젝토리 같은 거 잡을 때 메로물 펑션 사실 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실 이 음, 이면에 있는 것들이 사실 이제 저 사람들이 모르고 쓰고 있는 것들을 보신다는 의미에서 관전을 가시면 좋고요. 이게 한 가지.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대수적으로 어떻게 환원이 되는지를 알면 알고리즘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런 모티베이션 가지고 천천히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감사합니다. 저는 감상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저번 주에 이제 얘기를 나눴던 S2를 뭐 패치 두 개로 보는 게 왜 S2를 저렇게 봐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처음에 이제 공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 저런 관점을 도입을 했으면 그렇게 볼 수 있었겠구나라는 게 되게 공감이 되면서 아, 이렇게 그냥 되게 싫었어요. 그냥 내적으로 싫었는데 그게 내적으로 뭔가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한 분 정도 혹시 더 있으면 듣고요.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은 불편한 얘기 하셔도 됩니다. 다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고, 일단 미분양 시대 얘기 진행되는 거를 봐서 이제 어떤 시점에 대한 메이어 비트리스 쪽으로 얘기 넘어가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데코레이션 정리입니다.